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04만 4,963명,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0명 중에 1명이 확진된 셈인데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100만 명이 된 건데 그중 50만 명이 최근 2달 새 발생한 겁니다. 네, 이런 속도라면 이달 안에 하루 13만 명에서 17만 명이 신규 확진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200만 명이 넘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지금이야말로 말 그대로 폭증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위중증 환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270명으로 2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방심하지 말고 스스로 거리 두기 강화하면서 방역 수칙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2월 첫째 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90%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재택치료자가 늘면서 의료체계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도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부산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20대 남녀가 도심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된 남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구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 1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빠르게 진화됐지만 60대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미크론 국내 유입 이후 9주 만인 1월 셋째 주 검출률이 50.3%로 우세종이 됐고 2월 첫째 주에는 90%를 넘어섰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2월 말 국내 확진자는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만 5천여 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92.1%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방역과 의료체계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에만 지급합니다. 소화용 키트는 많은 경우 가정에 상비되어 있어 부모님들께서 별도로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 6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13,000여 명. 무증상이나 증세가 경미해 집에서 치료를 받는 감염자는 10,000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집중관리 대상 비율은 6일 기준 8.8%, 800명이 넘습니다. 보건당국은 재택치료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재 48개인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3차 접종자는 180여만 명, 전체 인구 대비 54%를 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5일 오후 8시쯤 20대 남녀가 도심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남녀를 구조했습니다.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은 남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대 남녀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쯤 사상구 주례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헬기 3대와 인력 170여 명이 긴급 투입돼 1시간 30여 분 만에 산불을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출산 임야 7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일 오후 1시쯤 사구의 한 임대아파트 1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60대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구의 빈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일부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도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부산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수민 기자, 지난 주말 이재명 후보가 부산을 다녀갔죠? 네, 지난 5일과 6일 부산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이 시민들을 만나고 부산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지난달 15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부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두 후보의 주요 공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지역의 현안을 다루다 보니 비슷한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가덕 신공항과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1, 2순위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7년 뒤인 2029년 가덕 신공항 개항을 약속했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과 가덕 신공항 공사를 신설하고 공항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가덕 신공항 예타 면제와 함께 조기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를 설립하고 항공물류지구와 에어시티지구 등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 후보는 국무총리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세계박람회 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하면 직접 영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회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국내 5대 기업을 중심으로 유치 지원단을 꾸려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동남권 메가시티도 지역의 주요 현안인데 여기에 대한 공약도 있나요? 네, 두 후보 모두 광역 교통망 확충을 꼽았습니다. 이 후보는 부울경 어디서든 가덕도 신공항에 닿을 수 있도록 GTX, 즉 급행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하단에서 녹산선 구간을 가덕도 신공항과 웅동, 경남 도청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부산형 GTX 추진을 위해서 부산에서 마산을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과 하이퍼루프와 같은 신교통수단 도입, 황령산 제3터널, 반송터널 건립, 그리고 도시철도 중구순환성 영도 트램 설치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외에 또 다른 공약들도 짚어볼까요? 네, 부산이 해양 물류 도시인 만큼 해운 산업의 활성화도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해운 거래소 설립과 해양 데이터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부산 항만공사 특별법 제정과 글로벌 터미널 운영회사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해사 전문법원과 국제해운거래소를 부산에 설립하고 해양금융, 해운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외에 두 후보 모두 미군 55보급창 이전과 경부선 철도시설 재배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약속했고요. 부산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니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들도 보입니다. 관건은 이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남은 선거 기간 공약 실현에 대한 후보들의 의지와 방법론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수민 기자와 대선 후보들의 부산 공약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9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와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커피도시 부산의 위상을 알리고 커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커피업계와 학계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부산 커피산업 육성계획과 커피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커피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부산 테크노파크와 영도구청 관계자, 민간커피업체 관계자, 커피협동조합 대표 등이 종합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는 마을통장. 연제구에서는 남다른 선행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한 통장이 화제인데요. 통장 월급에 사비를 보태 학생들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박인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연제구 거제 이동 11통 통장으로 활동하는 정재순 통장. 1985년부터 1997년까지 그리고 다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0여 년 경력의 베테랑 통장입니다. 통장으로서의 경력도 눈길을 끌지만 그의 선행이 더욱 화제입니다.
통장 활동으로 받는 수당을 모두 청소년을 위해 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비까지 보태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1억 원 남짓. 과거 쌀 장사를 했던 정재순 통장은 배달할 때 만났던 어린 학생들을 보며 평생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밝힙니다. 호를 방문할 때부터 그 어린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부터 저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한배를. 그래서 저 인생 여정이 시작된 것 같고요. 학생들을 자식처럼 여기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살겠다고 다짐한 정재순 통장. 그의 선행으로 지금까지 200여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재순 통장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하게 자라 사회에 당당하게 진출한 학생들을 보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참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게 저 바람입니다. 정재순 통장의 선행은 오랜 기간만큼 지역에서 여러 차례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와 연제구 등에서 각종 모범상을 수상했고 국민추천포상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한평생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한 연제구의 한 마을 통장 이야기가 주변 지역에 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 생활 철칙이 선행과 봉사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CN 뉴스 박인매입니다. 부산 지역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면 요금 일부를 할인받는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 제도가 있는데요. 이 할인 제도가 3월 1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8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강안대교 등 교량 4곳과 산성터널 등 터널 4곳인데요. 이곳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만 하루 39만여 대입니다. 부산시가 이곳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 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합니다. 부산항대교에서 천마터널 구간 시범 운영은 4월에서 3월 15일로, 거가대교를 제외한 전면 시행은 5월에서 4월 15일로 각각 한 달씩 앞으로 시기가 조정됩니다.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면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 차종 구분 없이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해운대에서 녹산산업단지로 승용 차량으로 이동하면 강안대교와 부산항대교를 거쳐 천마터널을 통과해 을숙도 대교까지 연속으로 이용할 경우 요금 5,2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지만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 제도가 시행되면 4,600원의 통행료를 내게 됩니다. 2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 유류 가격 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체감 통행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70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통행료 경감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재정을 투입을 해서라도 하고 또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 자금 재조달도 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합니다. 예. 부산시는 이번 연속통행 할인에서 제외되는 거가대교도 현행 만원의 통행료를 평일과 공휴일 출퇴근 시간에는 8,000원대로 할인할 수 있도록 공동관리청인 경남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동의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가 2021년 대학 일자리 센터 운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 운영평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해 전국 대학의 진로 취업 창업 분야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동의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동의대는 학생들의 진로 취창업 지원을 위해 학생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과와 전공별로 진로 취업 담당 교수제를 운영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